태양왕 루이 14세가 죽은 뒤 그의 심장을 먹었다고 주장했던 미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더 소름 돋는 것은 어떤 미치광이 화가는 그의 심장을 잘게 갈아 물감으로 만들었다면서 그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오늘은 이 미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둘 다 상당히 엽기적이라서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 역사 속에 존재하는 기록이니 어느 쪽이 진짜 존재했던 사이코일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이 14세와 그의 심장이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부르봉 왕조의 3대 왕이자 태양왕으로 유명한 루이 14세는 루이 13세가 결혼하고 23년 만에 낳은 아들이라 매우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후 루이 13세가 급서거하고 5살이 되기 전에 즉위한 루이 14세는 루이 13세의 사냥용 별장으로 지어졌던 건물을 베르사유 궁전으로 개축하면서 그를 대표하는 건물을 세웠고 귀족들을 믿지 않으며 절대 권력을 휘두른 군주였습니다. 심지어 72년이라는 재위기간을 자랑하며 유럽의 군주 중 가장 오래 해먹은 왕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생을 꿈꾸던 진시황도 죽었는데 루이 14세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왕이었어도 인간인데요. 태양왕으로 불리면서 지금은 찬란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의 전 유럽과 싸웠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고 이러한 막대한 전쟁 비용과 국가에 필요한 세금을 평민들이 거의 다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그가 죽자 프랑스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을 주신 하느님 앞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루이 14세가 사망한 후 이 심장의 행적은 두 갈래로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설은 그가 사망하고 나서 심장은 영구 보존된 상태로 내려오다가 프랑스 혁명 당시 왕실의 물건을 내다 팔던 사람들이 이것을 100프랑에 팔아치웠는데 이걸 윌리엄 버클랜드라는 사람이 사서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식성을 가진 윌리엄 버클랜드에게는 직업이 꽤 많았는데 그는 웨스트민스터의 주임사제이자 고생물학자이자 동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이자 광물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동물 수집가였습니다. 직업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파빌랜드의 붉은 숙녀와 메갈로사우루스입니다. 파빌랜드의 붉은 숙녀는 고인류의 뼈로 발견 당시에는 붉게 물든 뼈와 함께 장식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붉은 숙녀로 불리며 로마 시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조사 결과 이 뼈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무려 33,000년 된 뼈이며 숙녀라고 이름 붙인 것과는 달리 남성의 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엄청나죠? 당시에는 대단한 발견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버클랜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아무래도 공룡 메갈로사우루스의 발견일 겁니다. 1815년에서 1824년 사이에 윌리엄 버클랜드는 옥스퍼드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이빨, 턱뼈, 갈비뼈 등을 발견합니다. 아직 공룡의 존재를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버클랜드는 그것이 과거에 멸종한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름도 커다란 도마뱀이라는 뜻의 메갈로사우루스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가 이 발견을 1824년 런던 지질학 협회에 발표하면서 메갈로사우루스는 그 이름을 알리게 됐고 이 공룡의 이름은 아직도 메갈로사우루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룡은 공룡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메갈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붙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버클랜드는 이처럼 다양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의 업적만큼이나 유명한 게 그의 성격이었어요. 동물이라면 살아있는 거, 갓 죽은 거, 죽은 지 오래된 거 전부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버클랜드의 집은 거의 동물원 수준을 넘어서 야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인 메리 역시 남편과 취향이 비슷해서 부부의 집은 화석과 지질학 연구 자료들, 살아있는 동물, 죽은 동물의 사체 등으로 넘쳐났습니다.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들, 화석 등은 천 단위로 집안을 가득 메웠고 버클랜드 부부는 이 동물들과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연구하고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키운 동물은 물론 곤충까지 대부분 먹어치웠습니다. 그는 구운 고슴도치, 악어 스테이크, 흑표범 볶음, 돌고래 머리 등을 요리로 만들었고 특이하면서 가장 맛있기로 유명했던 건 아침 식사로 올라왔던 토스트 위에 올린 생쥐였다고 합니다. 맛이 궁금하진 않네요. 이처럼 다양한 동물과 곤충을 즐겨 먹었던 버클랜드도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선언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흔히 출몰하는 것이었던 두더지와 똥파리 종류였다고 합니다. 자, 그것만 빼면 그는 동물에서 나오는 건 고기뿐만 아니라 피도 먹고 배설물까지 먹었습니다. 상당히 엽기적인데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프랑스의 한 로마 가톨릭 성당에 들른 버클랜드는 이 성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기적에 대해 알게 됩니다. 바로 순교자의 피가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형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바닥에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아주 성스러운 기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나 그 말을 들은 버클랜드, 즉 웨스트민스터 주임사제는 곧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이 이른바 순교자의 피를 혀로 핥아봅니다. 그리고 경악한 사람들에게 해맑게 외칩니다. 아, 이거 박쥐 오줌이네요. 어떻게 알았지? 그는 순교자의 피가 아닌 박쥐 배설물도 쓸모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고 박쥐 배설물을 비료로 쓰자라고 제안하며 이게 얼마나 유용한 비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마을 잔디밭에다가 박쥐 배설물로 새똥 이렇게 글자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여름이 되자 글자 모양 그대로 새똥이라는 글자의 풀들이 아주 그냥 무럭무럭 파릇파릇 자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던 그가 먹은 것 중에 가장 희귀한 것은 인간의 심장이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의 심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기록이 있는 내용으로 1848년 버클랜드에게 부석, 그러니까 용암의 화석이 갑자기 확 식어서 만들어진 돌, 그러니까 굳은 돌이에요. 이 부석에 들어있는 은 장신구를 보여주자 버클랜드는 갑자기 그걸 들어서 입에다가 털어 넣었다고 합니다. 뭘로 만들어졌는지 무슨 맛이었는지가 궁금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입에 넣은 부석을 얼떨결에 삼켜버렸는데 그게 1715년에 사망한 루이 14세의 50년 된 쪼글쪼글한 심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은 여행 작가인 어거스트 헤어가 쓴 내 삶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에 따르면 은상자에 담겨있던 루이 14세의 심장을 빤히 바라보던 버클랜드는 내가 살면서 특이한 것들을 참 많이 먹었지만 왕의 심장은 먹어본 적이 없지 라고 말하고 갑자기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심장을 그냥 덥석 잡고 입에 넣고는 그냥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일화가 다 독특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루이 14세의 심장을 모종의 루트로 구매한 버클랜드가 이 심장을 와인에 잘 재워서 불 위에서 천천히 구워 저녁 식사로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사람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싶겠지만 이것에 대해 그는 오히려 조금 즐기다 라는 후기까지 남기는 대범함과 사이코틱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윌리엄 버클랜드 못지않게 특이했던 그의 아들 프랜시스가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주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중시했던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경악스러운 이야기였겠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코 같은 인간보다 더욱 더 사이코 같은 면모를 보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태양왕의 심장을 물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마르탱 드렐링의 부엌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화가 마르탱은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풍속화를 주로 그렸는데 당시에는 가난한 무명 화가라서 자금난에 시달려 물감을 살 돈도 없어지자 프랑스의 고위 공무원이자 건축가였던 친구 하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이 도움을 요청받은 하델이 마르탱에게 딱 하고 건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심장이었죠. 심지어 왕족인 루이 14세의 심장. 자, 그렇다면 과연 하델은 어떻게 루이 14세의 심장을 얻게 된 걸까요? 당시 왕족이 사망하면 시신과 심장을 따로 보관했는데 1793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들어선 혁명정부는 공화정 수석 건축가였던 프티 하델에게 루이 13세, 루이 14세는 물론 역대 공주와 왕자 등 왕족의 시신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델은 루이 14세를 비롯한 왕족의 심장 45개를 찾아내게 되죠. 그는 혁명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이것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친구인 생 마르탱과 마르탱 드렐링 둘에게 수습된 왕족의 심장을 사용해 볼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사람의 심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꺼림칙했던지 마르탱 드렐링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함께 제안받았던 생 마르탱은 심장을 이용해 만든 왁스를 조금 사용했는데 마르탱 드렐링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왕 할 거 화끈하게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건지 루이 14세를 비롯한 왕족의 심장 12개를 싹 다 갈아 넣어서 물감으로 이용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의 심장을 갈아서 그림을 그린 걸까요? 당시 유행하던 회화 기법인 글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밑그림이 마른 뒤 투명 물감을 덧칠하는 회화 기법인데 그림의 윤기와 깊이감을 더해주어 화가들이 널리 사용하는 기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투명 물감은 보통 식물성 기름과 알코올을 섞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몇몇 화가들은 여기에 심장을 섞어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렐링 역시 루이 14세를 포함한 다른 왕족의 심장 12개를 이용해 기름과 함께 안료를 섞어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바로 마르탱 드렐링의 대표작 부엌 풍경입니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며 인정받기 위해 그렸던 부엌 풍경마저 살아서는 주목받지 못했고 그가 사망하고 나서야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의 비밀문서로 남게 되었고 이것을 프랑스의 미술 전문지인 보자르의 편집장 파브리스 보스토가 내용을 확인하면서 2010년 보자르지를 통해 최초로 발표되게 됩니다. 보자르지에는 미술계에 믿기 힘든 30대 불가사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루이 14세의 심장이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심장이 모두 물감 재료로 쓰였으며 이런 재료로 그려진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세기 화가 생 마르탱과 마르탱 드렐링의 작품을 꼽을 수 있다. 드렐링의 대표작 부엌 풍경 같은 작품에는 프랑스의 왕비의 심장이 은결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실존했던 사이코였는지에 관한 충격 기괴 실화. 루이 14세의 심장으로 소름 끼치고 엽기적인 일을 벌인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사람의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더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였을까요? 둘 중 그 어느 누가 실제였더라도 소름 돋고 엽기적인 오늘의 이야기. 태양왕의 심장에 관한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